사람이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개혁에 성공한 사례들을 담은 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도시의 로빈 후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박용남 작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책이 도시의 로빈 후드라는 제목을 갖고 계시는데 이 소설 속에 정의로운 로빈 후드가 떠오릅니다.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도시의 로빈 후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부에는 사람을 위한 교통이라는 제목 아래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통 실험 사례들을 묶었죠. 이제 여기에는 최근 들어 자동차 문화의 종언을 선도하는 흥미로운 사례로서 뉴욕시가 추진해온 다양한 노력들과 파리, 보고타, 보스턴,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간선도로 철거 운동을 소개했고요. 네. 또 현재 세계 최고의 간선급행 버스 시스템이 하나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콜롬비아 보고타의 행복도시를 향한 실험 등을 이제 소개했고요. 네. 그리고 2부에는 금융, 식량, 피크오일, 기후변화 위기 등 다중위기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생한 목소리와 실천 사례들을 묶어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들은 대부분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됐는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모범적인 도시개혁 뭐라고 보십니까? 예,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도시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서요. 쿠리티바 시장을 3번 지내고 주지사를 2차례나 역임한 자이멜 레르네르 씨는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이웃과 마을에 호기심을 갖고 신뢰와 협동관계를 구축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인본주의적인 도시를 만드는 꿈은 항상 꾸면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은 쉽지만 실천에 옮기는 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혁명을 하는 것만큼 상당히 어려운 과업인데요. 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도시혁명은 피크오일과 기후변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와 마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러한 도시는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 도시만이 아니고요. 개발도상 국가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도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버스 공영제에 관련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며칠 후면 이제 치르게 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 또는 확보할 것인가가 아주 큰 화두로 그동안 떠올랐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공약이 가장 큰 과제로 급부상하여 지금은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기는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전히 자치단체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해 6개 광역시의 경우 공영제의 공공성과 민영제의 효율성을 모두 살린 준공영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민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네네. 이에 반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대부분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공영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수준의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을 운영 중인 남미의 경우는 대체로 노선 입찰제에 토대를 둔 수입금 공동관리제 방식의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버스 교통체제는 뭐라고 보시고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도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도시에서는 요금을 선지불할 수 있도록 정류장까지 완벽히 갖춘 남미형의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이 도입이 가능하죠. 약 한 10년 전에 서울에 도입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의 경우는 현재 주요 교통축에서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하고 정류장 이용도 상당히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규모 도시에서는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의 도입이 얼마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7일 간선급행버스 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조만간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적인 지원책은 이제 마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치단체가 자신의 여건에 맞게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간선급행버스 계획을 수립,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교통 문제는 이제 좀 뒤로 하고요. 이번에는 좀 얘기해 볼게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었던 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뭐 홍수 때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 했던 3일 고가도로 철거와 청계천 복원은 최근 국내 정서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저는 이런 평가를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원 사업에서 역사적 또는 생태적 관점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청계천 시민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울시에 제출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 생태성 회복안을 토대로 해서 민선 6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좀 보완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눈높이가 시대 정신을 보아가며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10년 전에 관가한 사실이 있다면 이제 지금 발견하고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울시에서는 적극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실천에 옮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 개혁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을 보호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피크 오일이라 불리는 석유 정점 위기가 이미 도래해서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로 하는 파티를 앞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또 기후변화 위기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국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성장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삶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죠. 네네. 이제는 탈성장 시대에 맞게 개인은 물론 도시도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활도 단계별로 재조직해야죠. 먼저 걷고 자전거 타고 먼 거리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더 친환경적이고 유연한 도시, 자연도 살리는 도시로 완전히 개편해야 하죠. 네. 그 출발은 아마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도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도시가 되고 유연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또 지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책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피크 오일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촌에 이제 무수히 많은 도시와 공동체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나는 소개를 하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도 알기 쉽게 화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좀 잘 알을 수 있도록 이제 지역 화폐와 관련돼서 청소년들용으로 책을 좀 하나 좀 써볼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 로빈후드와 같은 도시 혁명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도시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의 로빈후드의 저자 박용남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